예.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자, 요번 이해하셨잖아. 그죠? 자, 여기 오셔서 이거 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그죠? 3년 이상. 1년 얼마? 2%입니다. 아셨죠?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282쪽, 교재 282쪽을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그거 보시면은 나오죠, 그죠? 그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표에. 자, 다시 기억하세요. 3년 이상일 때만 해준다, 그죠? 3년 미만은 없습니다. 3년 이상일 때 해주는데 1년에 몇 프로씩? 2%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1년에 2%다, 그죠? 2%, 1년에 2%. 해준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책 보시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 3년 이상, 1년 단위입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해서 10년 이상, 11년 미만. 1년 단위씩이네요. 1년 다 끊어놨잖아. 정부만. 그죠? 그리고 최대 몇 년 이상? 15년 이상 해놨잖아. 그 1년에 2%씩이니까 3년 이상은 6%, 4년 이상은 8%, 5년 10%, 10년 이상은 20%, 3년 최대 30%. 이게 최대. 더 이상 없죠. 20년 보유했다 하더라도 30%, 30년 보유해도 30% 이겁니다.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아하. 이해하셨죠? 예. 이렇구나. 요거는, 자,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3년 이상. 아시겠죠? 요걸 아셔야 돼요, 요거. 3년 이상. 1년 단위로 2% 해준다. 요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일단 고래 딱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그죠? 요거는 당연히 등기가 안 되면 안 해주죠. 등기된 자산, 등기. 이건 당연히 등기돼야 됩니다, 등기. 등기된 부동산. 아셨죠? 토지 건물, 그리고 입주권, 토건부, 토지 건물, 요 입주권. 이건 빼게요. 그냥 토지 건물, 그냥 부동산 하겠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 부동산 아닌 거는 우리가 그 말하면은 보유기한을 갖다 확인하기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한한다. 그걸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거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또 특별히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 부분인데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집 한 채가 있죠. 집 한 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집이 한 채인데 집이 고가주택이다 이거죠. 이게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은 9억 초과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아마 법이 아마 바뀔 겁니다. 요즘 뭐 서울의 아파트를 보면은 뭐 어지간하면 10억 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9억 하면 굉장히 금액이 고가인데, 이제는 뭐 고가가 아니죠. 그냥 평균 가액이, 서울의 주택의 평균 가액이 9억인데, 그 하여튼 9억 돼버리면은 전부 종부세 다 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고. 그 종부세가 재산세 한 5배 돼요. 세금이. 물론 이제 그 종류에 따라 뭐 3배 되는 것도 있고, 5배 되는 것도 이렇습니다. 4배도 있고 5배도 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와 종부세는 같은 겁니다.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집이 10억짜리다. 그죠? 6억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내는 거는 재산세를 내는 거고, 요거는 재산세는데, 6억 넘는 부분을 이제 이름을 이래 종부세를 해야죠. 이렇게 종합을. 이것도 재산세죠. 그죠? 재산세인데, 이 재산세는 여기에 비해 한 5배 돼요, 5배.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가 이거보다 높습니다. 거의 종부세 내는 사람은 굉장히 세금 부담이 많죠. 근데 과거에는 종합부에서 내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이게 부자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인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 아파트를 왜냐하면은 전부 거의 뭐 10억이 다 평균이 10억이니까. 그죠? 얼마 전에 뭐 35억에 뭐 거래되는 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45억짜리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평균이 10억이 되니까 전부 이거 다 해당되죠. 이 세금 다 내야 되니까. 그럼 재산세에 여기 이 부분은 5배를 더 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죠. 그죠? 아무튼 근데 자, 이 보세요. 1세대 1주택 지금 현재 현행법에 고가주택이라는 건 9억이 넘는 주택입니다. 9억 초과.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양도세의 기본은 뭐죠? 실거래가입니다. 양도세 외에는 전부 뭐다? 기준시가입니다. 시가 표준액.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방세일 때는 우리가 시가 표준액 말을 쓰고 국세일 때는 기준시가 말을 씁니다. 다시. 국세는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기준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준이 뭐냐?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과 기준시가는 큰 차이가 없다. 그냥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돼요. 대동소이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정할 때는 시가 표준액은 일반 물건 가격에 예를 들어서 뭐 60%, 70% 정해놨으면은 기준시가는 보통 아파트를 많이 기준하거든요. 거의 70%, 80% 정해놨습니다. 그 차이는 있죠. 예, 아무튼 그 내용은 뭐 대동소이하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취득세 이야기하면서 기준시가 하면은 그거는 좀 무식한 이야기죠. 왜?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시가 표준액이라 해야만이 정확한 표현이고 양도세 이야기하면서 시가 표준액하면 안 되죠. 그죠? 양도세는 국세니까 기준시가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세법 공부를 하셨으니까 하시고 계시고 또 하니까 이제는 국세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즉 말해서 양도세나 우리가 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국세 이야기일 때는 기준시가가 나와야 돼요. 기준시가 말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상속세, 전세도 국세입니다. 부가가치세도 국세입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모두 뭐가 나와야 된다? 기준시가 말이 나와야 되죠. 그래 아하 이 양반이 정확히 알고 있구나.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항상 우리가 국세는 기준시가를 말을 쓰고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했잖아. 그죠? 또 하나, 양도소득세의 원칙이 뭐죠? 실거래가가 원칙이지만은 그 나머지 세금은 전부 보면은 시가 표준액 아니면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원칙이고 예외가 기준시가고 알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외에는 기준시가나 시가 표준액이 원칙이고 예외가 실거래가고 아셨죠? 예. 그 양도세는 항상 원칙이 뭐다?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그 여기 나오는 이 숫자는 전부 실거래가다 그걸 아시면 돼요. 실거래가. 우리가 취득세에서 나오는 숫자는 뭐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런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공부하셨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취득세에서 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고급주택이라고 했잖아. 그죠? 고급주택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고가주택이라고 그러죠. 그죠? 고급주택은 6억 초과잖아. 기억나죠? 물론 이런 집이 있으면은 이 집에 말하면 이 평수가 100평이 넘어야 되고, 이거는 200평이 넘어야 되고, 요 건물 값이 9천만 원 넘고, 요 집값이 6억 초과잖아. 그죠? 근데 이 6억이라는 거는 기준은 시가 표준액이라 이겁니다. 요 9억은 뭐고? 실거래가고. 그러면 요 취득세라는 것은 시가 표준액은 실거래가 약 70% 그랬으니까 70% 잡고 나면 요 70%는 얼마죠? 6억 3천이잖아. 이 정도 비슷하잖아. 그게 마찬가지한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취득세에서 6억이라는 거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은 실거래가의 70% 수준이고 양도세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뭐다? 실거래가다.
원칙은 실거래가. 이건 지방세니까 이건 시가 표준액이다. 아, 실거래가의 6, 70% 수준을 이야기하는구나. 요 숫자가. 이제 감 잡히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아,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 주택 6억 열에 나옵니다. 이건 실거래가는 얼마? 한 9억이다. 이래 보셔야 돼요. 실거래가는. 예,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다. 고가주택. 자, 내가 집을 하나 가 있는데 내가 그냥 살다 보니까 이 주위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내 집값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9억이 넘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는 좀 오래 보유했다. 그러면 이건 내가 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오래 보유했는데 이런 걸 좀 세금 공제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1세대 1주택이면 원래 비과세가 원칙이잖아. 비과세인데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이 넘으면 세금 부과를 합니다. 다시 1세대 1주택인데 요게 일반 주택일 때는 비과세입니다. 그죠? 2년 보유하면은 물론 이제 조정지가 2년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런데 비과세인데 이게 고가주택 9억이 넘으면은 9억 넘는 부분은 과세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9억 넘는 부분은 과세하되 그거는 과세하되 보유기간이 좀 오래됐으면은 공제 주겠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3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이거는 1년에 8%씩 공제 주겠다. 8%씩입니다. 8%씩. 그럼 8%인데 그러면은 3년 이상 몇 프로? 24% 공제 주죠. 그죠? 24%. 4년 이상이면 몇 프로? 32%. 5년 이상이면 몇 프로? 40% 하다가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 80%잖아. 그죠? 요게 끝입니다. 여기까지. 더 넘으면 안 되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인 경우는 이 집을 팔았을 때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 요게 1세대가 1주택이라 했습니다. 그죠? 주택이면서 무슨 주택?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3사 보야마 1년에 몇 프로씩? 8%씩 공제다. 이건 8%씩. 그죠? 그래서 3사이면 24%, 4년은 32%, 5년은 5, 8이 40, 40%, 10년은 80% 공제 준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어떤 분 또 질문을 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인데 무슨 공제했냐? 자,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과세하되 공제를 좀 많이 해주죠. 그래, 요게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래 하다가 이것도 복잡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걸 의회는 이런 식으로. 요걸 반반 나눠가. 요걸 보유했으면은 12%, 여기에 살았으면은 또 12% 이렇게. 아이고, 참네, 보면은 막 법을 완전히 막 걸레 만들었나. 그냥 해주면 될게요. 그냥 해주면 될 건데, 요거는 그 3년 보유했을 때 12%, 그 집에 살았으면 또 12%. 그럼 보유만 했으면, 그 집에 안 살았으면 몇 프로? 12% 해준다 이겁니다. 그 집에 내가 살았으면은 24% 해주는데, 안 살고, 보유만 하면 12% 해주겠다. 하여튼, 이것도 법을 바꿔놨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아시겠죠? 그죠? 이제. 요것도 보유만 했으면은 몇 프로? 16%. 그 집에 살았으면은 또 몇 프로? 16%. 둘 다 했으면 몇 프로? 32%. 살았다는 거는 뭐 보유와 거주겠죠. 그죠? 안 살았으면 말하면 반만 해주겠다 이거죠. 살았으면 그대로 해주겠는데.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왜 이런지 아시겠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것도 뭐죠? 그렇죠. 보유는 몇 프로? 40%. 살아서 몇 프로? 40%죠. 뭘 세금을 어떻게 하든지 말이지, 그죠? 하여튼 막 이렇게 하여튼 만들어 놨네, 그죠? 하여튼 이렇게 법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요걸 또 이해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죠? 예, 요 부분. 요래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걸 아셔야 돼요. 요거. 예? 알겠죠? 물론 이제 요걸 아셔야 돼요. 요거 아셔야 돼요.
요거와 요거다. 원래 이제 여러 대 있다가 요걸 또 나눠가 그 집에 살았으면 그냥 다 해주겠는데 안 살았으면 반만 해줄게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죠? 이? 아시겠죠? 그 집에 안 살았으면 반만 해주고 살았으면 다 해줄게. 원래 하던 대로 해줄게. 이? 알겠죠? 네, 그 말이에요. 네. 그 요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기본. 네, 됐죠? 다음에 두 번째. 기본공제다. 그죠? 요 기본공제도 마찬가지. 등기돼야 됩니다. 등기 안 되면 안 되겠죠. 미등기는 안 해주겠죠. 그죠? 이거는 모든 자산 다 해줍니다. 다 해주되 요거는 $250만 주식이죠. 250만 원. 파생상품 250만 원. 요래 공제해 주겠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뭐 기타 자산 묶어서 250만 원. 주식 250만 원. 그 파생상품 250만 원 공제해 준다. 이렇게. 딱 정해놨죠. 그죠? 예. 그런데 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어서 또 이상한 소리 하나 들었죠. 이거 나왔잖아. 그죠? 파생상품이다. 예. 이게 또 뭐, 원래는 없던 게 이제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과세 대상에 들어왔는데, 파생할 말 아시겠죠? 파생된 거잖아. 그죠? 이런 나무 줄기에서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거 말이에요. 뻗어 나오는 거. 이게 파생됐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말하면은 기본 상품 있죠. 기초 상품. 기초 상품에서 파생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초 상품이 뭐냐? 주식입니다. 뭐 주식이라든지 만쪽으로 주식이라든지 이런 주식 이런 거 있죠. 그죠? 여기에서 파생된 게 말하면은 주가 지수 그래 있잖아요. 지수. 요 주가 지수,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있죠. 지수에 따라 주가 지수 연동 상품 이런 거. 연동 상품이랍니다. 이런 거. 하여튼 여기에서 파생된 거. 이거 우리가 기초 상품. 이 많습니다. 종류가. 예, 많은데 이 뭐 여기 말하면은 수합이라든지 뭐 그죠? 선물 거래라든지 이런 게 여기 전부 이어 들어가는 겁니다. 파생 상품이 들어가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A와 B가 매매 거래를 한다. 언제 하기로 했느냐? 6월 30일 날 하기로 약정을 이날 했습니다. 우리 4월 1일 날 계약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약정을 하면서 실제 주고받기는 6월 말에 하자 이겁니다. 그때 이제 A가 B한테 팔고 B는 사고 A가 B한테 파는 거죠. 그죠? 팔기로 했다. 매매를 하기로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때 4월 1일 날 현재 요 물건이 100원짜리였습니다. 100원짜리인데 요날 A와 B가 사고 팔자 그랬습니다. 요날. 자, 그런데 우리가 6월 30일 하기로 했는데 요날 얼마가 됐느냐? 130원이 됐더라. 시가가. 그래도 얼마에 매매해야 되죠? 100원에 사고 팔아야 됩니다. 미리 약정하니, 그게 이제 선물, 물건에 앞서서 거래하는 선물 거래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4월 1일 날 약정할 때 우리는 6월 말에 100원에 사고 팔기로 했는데 그날 보니까 130일 되더랍니다. 그럼 자, A는 100원에 사고 팔면 100원짜리 얼마에 팔게 되는 거죠? 저기 130원짜리를 100원에 팔게 되잖아. 그죠? 요걸 말 좀 바꿨네. 그죠? 요걸 한 80원에 할게요. 80원. 예. 그러면 말하기 좀 쉬우니까. A 입장에서는 그 100원에 사고 팔겠는데 그럼 80원 되어 있으니까 100원에 팔아야 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80원짜리를 100원에 파니까 이 사람은 이익을 얼마 보죠? 20원 보잖아요. 이 사람은. A는. 그죠?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실제는 80원짜리인데
100원에 팔게 되니까 20은 이익 보잖아. 요 20원에 대한 세금 내랍니다. 요게 파생상품입니다. 그게 말하면 우리가 실물 거래가 아니고 선물 거래야, 그죠? 예, 선물 거래죠. 요소는 선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 뭐 스왑하는 있잖아, 그죠? 말하면은 그 외국 환율이 올라도 일정 선을 딱 끊어가 올라도 요 금액으로 거래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미국 이런 게 이제 말하면 이런 게 약정이 돼 있죠, 그죠? 환율이 아무리 변동이 되더라도 일정 금액 요걸로 거래하자. 1달러에 1,000원에 거래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끼리 국가 간에. 그러면은 그때 돼 가지고는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누구 한 사람은 덕을 보고 누구 한 사람은 손해 볼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많이 환율이 막 예를 들어서 막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약정대로 거래하게 되니까, 그죠? 예. 우리가 미리 이제 알고 약정하니까 크게 말하면 위험 부담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게 파생상품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 부과하겠답니다. 요게 지금 한 4년 정도,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없다가 양도세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겁니다. 요런 거 거래, 요거 이제 과세대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이 있으니까, 예,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고, 요런 게 파생상품이다. 요 새로운 용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런 게 파생된 거다. 요런 게 선물 거래 같은 거구나. 이래 하시면 되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금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구리, 이런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본 상품이 아닌 거래. 이런 거 우리가 파생상품이랍니다. 예. 자, 일단은 우리가 요래해서,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했는데, 지금부터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교재를 보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다른 파트 또 말씀해 드릴게요. 예, 교재 한번 보세요. 예, 양도소득세 263쪽이 239쪽 아니고 263쪽부터 한번 보세요. 263쪽에 3쪽 예,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이제 계산구조 나오죠, 그죠? 그 계산구조는 이제 제가 해놨던 요 부분이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보세요. 그거 보면은, 쭉 나오죠, 그죠? 과세 표준 세율하고, 그리고 뭐 감면 부분 나오고, 그죠? 가산세, 무신고 20%, 과소는 10%, 부당은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만분의 20원은 하루에 0.025%. 진세와 똑같죠, 그죠? 예정신고 납부 있다, 그죠? 넘겨보세요. 양도 차익의 산정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양도 차익.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굉장히 이제 이게 전부 다 말하면은 우리 세법 그 법률 규정입니다. 그걸 제가 풀이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요걸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예,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넘길게요. 그럼 265쪽 넘겨보세요. 266쪽에 넘어가서 그 266쪽에 보면은 그 가운데 한번 보세요. 취득가액이 나오죠, 그죠? 취득가액에 그 아래 나와 있는 뭐 동그라미 1번 타일부터 매입한 자산 쭉 나오죠.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취득 시 비용입니다. 취득 시 비용. 요거는 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비용이죠, 그죠? 요거는 자산에 포함하는 가액이다. 이건 막 뺄게요. 그 취득 시 비용에서 요게 말하면은 우리가 취득 비용은 취득 가액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죠? 비용, 예, 그 비용들이 예를 들어 난 거죠. 그 보면은 취득 시에 뭐 대표적인 뭐가 있다. 취득세 이런 거. 알겠죠? 취득세가 있다. 이런 취득세라든가. 대표님 이렇게 적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그 니은에 보면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있죠, 그죠? 요런 용어 나오면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 자주 나오는 말인데
5년 후에 받을 돈 100원인데 오늘 받으면 얼마냐? 오늘 받으면 70원이다 이겁니다. 5년 후에 받으면 100원인데 오늘 받으면 70원이다 그죠? 차이 얼마 생겼습니까? 30원이죠. 여기 뭐죠? 이자잖아, 이자. 그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는 장부 얼마 적어야 70원 적어야 되잖아. 요 30원은 결국은 말하면은 자, 우리가 현재 가치는 70원짜리인데 5년에 우리가 받았던 100원이면 지대가 얼마를 한다? 그죠? 100원이잖아. 그죠? 그렇죠? 요걸 하라 이거죠. 요걸 포함하라. 요금에 요거 포함해라. 요거 포함한다는 건 이걸 하라 이 말이죠. 그 요걸 뭐라 하느냐? 요걸 우리가 명목 가치라 하거든요. 미래 가치 또는 명목 가액이라 하고 요걸 뭐라 하느냐 하면 현재 가치를 합니다. 현재 가치. 그래서 명목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했다. 환원했다 이 말이죠. 환원해도 차이금액. 요걸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 부릅니다. 이게 회계학 용어입니다. 회계학. 세법과 회계학은 연관되어 있거든요. 세금 계산이니까. 그래서 요걸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 하고 세법에서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인데 그 내용은 뭐다? 이자다 이거는 이자. 쉽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나와 있잖아요. 줄자 치시고 이자다. 이자. 아, 이자는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이자는 포함하는데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그걸 딱 기억하세요. 이자는 포함하되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예, 그거 하나 딱 생각하시고. 그 뒤에 나왔는데 그거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 없이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예도 없고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미분양 있죠. 그 미분양이 바로 잔존재화. 이런 미분양을 우리 회사가 쓴다 이거. 우리 회사 사원들한테 공급해 줬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은 자가 공급이잖아.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때 거기에 말하면 납부할 뭐 부가세 있으면 이것도 포함해라. 공제해 줄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 잘 하셔야 돼. 필요경비에 포함한다는 거는 공제받는다 이 말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걸 잘 항상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제해 줄게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불법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 이거 예를 들어서 5억짜리인데 이걸 7억에 신고했다? 이게 불법행위잖아. 그죠? 그 시가를 초과한 2억 이거는 안 해주겠다 이 말이죠. 이걸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불당행위로 7억에 내가 신고했다 하더라도 요걸 시가를 초과한 요 2억 초과했잖아. 그죠? 요걸 제외한다. 이라죠. 요건 제외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내용을 알고 나면 간단한 건데 말로 표현하니까 이제 어려워 보이는 거지. 뭐 크게 그런 건 아닙니다. 2번 딱 보니까 뭐죠? 두 번째 보니까 소송 비용 하면 뭐 소송 비용 이런 거구나.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소송 비용. 여기 보면 화해 비용. 이런 건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죠? 보상금 지급한다든지 이사 비용 지급한다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 보면은 파란 것이 한번 보세요. 각 사업 소득 금액 계산 시에 필요 경비에 산입한 것은 제외한다. 그 말 뜻 보고 잘 들어보세요.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 산입된 것은 제외한다 이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요거는 공제해 주는데 요게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우리가 소득세라는 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나중에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지만은 개인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근데 소득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많습니다. 소득세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가지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수 이렇게. 이 8가지를 우리가 소득세를 8가지 나눠놓은 겁니다. 예.
그럼 이런 소득인데 요 또 6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종합소득이라 이래 부릅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요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 개인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인데 그 8가지 세금 중에서 우리 공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양도세가 요거죠. 그러니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해 연도에 이런 세금을 낼 때 공제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요런 거 공제받은 게 있으면 그거는 여기서 또 공제 안 해주겠다 이거죠. 이거 공제하면 2번 공제, 이중 공제잖아.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하면 필요용비 산입됐다는 것은 공제만 받았는데 여기에는 또 공제해주면은 이중 공제되니까 그건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래 아시면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 한 읽어보세요. 네. 그 지출한 연도 각 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용비 산입된 것은 제외한다. 이 말도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하. 지출 연도에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지출된 필요용비 산입된 것은 제외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3번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3번도 보면 이자 이야기고 연체 이자는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또 현재가치 할인 자금 나왔네. 그죠? 그것도 이자라 그랬죠. 그죠? 이자. 예. 5번에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 공제해 주는데 그것도 각 사업연도에 필요용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취득세는 당연히 공제해 줍니다. 취득세는 그거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영수증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증빙자료가 영수증이잖아. 그죠? 그런데 취득세는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필요 없어도 됩니다. 왜? 취득 가액이 있으니까 세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4% 이런 식으로. 그 이금이 1억이면은 이거 세금 400원 냈구나. 이거 벌써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 알겠죠? 요 금액의 세율이 딱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본 지출부터 또 우리가 이제 뼈대나 했으니까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